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의 노후 계획 세우실 때 기초연금 30몇만 원은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계산기에 넣어두지 않으셨나요?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 은퇴했는데 설마 안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었던 그 노후의 안전벨트가 지금 통째로 뜯겨나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분석하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정부가 이제 연금 안 줍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탈락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무조건 받는다던 그 철칙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국가가 정한 기준선이 내 목전까지 훅 들어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연금 개편안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단순히 큰일 났다는 공포 주장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그리고 내 지갑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불확실한 노후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분명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기초연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숫자가 뭐죠? 맞아요. 하위 70%입니다. 부자들 30% 빼고는 다 준다는 이 약속이 지난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본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그 70%라는 기준이 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정부가 이번에 들고 나온 카드는 중위소득 100% 상한제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는 운동장에 100명이 있으면 무조건 70등까지는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70등 안에 들더라도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안 줄 거야 라고 커트라인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커트라인 점수가 매년 엄청나게 짜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5년에는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이 59%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6년이 되면 이게 96%를 넘어서고 2028년에는 100%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평균 정도만 살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이미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26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섭니다. 12년 만에 수급자가 2배로 뛰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줄여야겠죠. 그런데 70%안 주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상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내 소득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선정 기준은 고정해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기준선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탈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설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받는 소득이 현금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봐봐요. 국가가 내 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월급도 안 받는데 왜 소득이 높다고 나올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차, 예금, 심지어는 일해서 번 돈까지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하나의 숫자로 뽑아내는 건데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한 116만 원 정도 빼주고 남은 돈의 70%만 반영하니까 월 400만 원 정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반영률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34만 원을 또 줘? 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만약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반영률이 10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경비 업무 보면서 월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 받으셨지만 앞으로는 당신은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네요 라며 바로 탈락 1순위가 됩니다. 노후에 건강 허락하는 한 일하라는 국가가 일한다고 연금을 뺏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런 정책의 풍선 효과입니다. 내가 노후 현금 흐름을 월 200, 월급 플러스 34, 연금은 234만 원으로 짜놨는데 갑자기 34만 원이 0원이 되어버리면 생활비의 15%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국민연금 고갈 이슈랑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라면 더 심각해요. 혼자 살 땐 괜찮았는데 둘이 합치니까 중위소득 100%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부으신 분들 지금 배신감 느끼실 준비하셔야 해요. 현재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논리가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논리는 심플해요.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까지 풀로 가져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럼 성실하게 연금보험료 낸 사람은 뭐가 되나요? 차라리 안 내고 기초연금 다 받는 게 이득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봐봐요. 이게 바로 정책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믿고 노후를 맡겼는데 국가가 상황이 어려워지니 너는 준비를 잘했으니까 좀 양보해라고 강요하는 꼴이거든요.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지방에 낡은 집 한 채 있고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데 기초연금에서 잘려버리면 그분들은 진짜 현금 거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50년이 되면 현행대로 줄 때보다 이번 개편안 대로 주면 예산을 5조 원 넘게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설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돈 5조 원을 뺏기는 기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산의 환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둔갑하는지 알아야 대응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즉 은행 예금은 이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때려버립니다. 나 돈 없어서 예금 깨서 생활하는데?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당신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찍히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정부 욕만 한다고 연금이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는 월급쟁이 자본론 시청자답게 똑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선정 기준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것인가, 혹은 탈락했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선 소득 인정의 계산기를 오늘 당장 두드려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내 부동산 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특히 2026년 개편안이 적용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보세요. 두 번째, 다산의 현금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덩치 큰 부동산 하나 붙잡고 있다가 기초연금 탈락하고 세금만 내는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면서도 기초연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부부 가구라면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는 전략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한 명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보다 분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예 한 명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전체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있잖아요. 재테크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나갈 돈을 막고 받을 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부부면 50에서 60만 원인데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10억을 연 1% 이자로 예금했을 때 나오는 돈보다 많습니다.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을 단순히 운 좋으면 나오겠지라고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 개편안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70% 룰은 이제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중위소득 상한제로 인해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 둘째, 일하는 노인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것. 셋째,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이 몇십만 원 가지고 고민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스템을 원망만 하고 있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지갑을 지키는 방패를 스스로 만들어야죠.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바로 부모님이나 본인의 소득 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2026년에 여러분의 34만 원을 지켜줄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자본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